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5개 의대 정원은 289명 늘어난 640명이 됩니다. 네, 특히 경북대 등 국가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아졌는데요.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5개 의대 정원은 289명 증원된 640명입니다. 경북대는 현재 정원 11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각 76명에서 44명씩 늘어난 120명으로 정원이 확대됩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현재 정원 40명의 2배인 80명, 경주에 있는 동국대는 현재 정원에서 71명 증원된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서울에는 증원이 없었고 대신 경인 지역에 증원 인원의 18%인 361명, 비수도권 대학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됐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 사각지대 같은 취약한 지역 의료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북대와 부산대, 정북대 등 7개 거점 국립대에는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는 교원과 시설 부족 등의 의료계의 우려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잇따라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증원을 지금 굳이 강행을 한다는 게 너무 의도가 지금 그 선거 때문에 하는 걸로 보이니까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에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까지 마치면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은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복귀 전망도 나옵니다만 필수 의료 분야는 복귀하는 전공의도 많지 않고 교수 집단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24년 전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줄인 것을 꼽았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정확하게 2,000명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수가 인상 등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육성 방안에도 의료계는 불신이 여전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이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는 형사소송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에서 막 그걸 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가톨릭대에 이어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피해를 본다면 사직하겠다는 응답이 열의 9골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 쪽에 환자가 많거나 위급한 환자들인데 전공의들 중에 3년차, 4년차는 이미 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만 특히 현재 그 1년차 아니면 3월 1일부로 이제 1년차가 될 사람들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는
10% 정도만 돌아올 것 같다.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에는 전공이 2년차가 1년차를, 3년차가 2년차를 가르치는 시기여서 다음에 신입 전공의가 들어오더라도 의료 공백은 메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료 환경 개선책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병원을 떠나는 집단 행동에 반대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료 개혁에도 동의할 수 없는 지역 의료인과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수도권 쏠림도 필수 의료 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개혁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목소리 계속해서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몇 년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은 모든 병원이 직면한 공통 문제입니다. 지역 공공병원에선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의사를 구할 때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생후 19개월 된 한 아기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수도권 원정 진료가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의사수 눌리기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증원보다 더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이번 의료개혁 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역 의료 붕괴, 필수 의료 붕괴 모두 우리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 생긴 시장 실패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대를 세종시 같은 곳에 한 군데 세워서 매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공공의사가 매년 배출된다면 지역에서 혹은 필수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공공의사를 키울 제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위험한 중증 진료에 수가를 올려주는 식의 민간 대형 병원 중심 지원도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치의 제도라든지 환자 등록제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믿을 만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문제를 빼놓은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의료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보는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 지 보름이 됐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 보름째인 늘봄학교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종이를 접어 책도 만들어 봅니다. 2주 전 시작한 늘봄 교실입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의 90%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학교 안팎에서 혼자서 방황하지 않고 여기 늘봄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초등학교 460여 곳 가운데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교는 180곳, 약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호응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걱정을 덜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 마음 놓고 뭔가 안정적이게. 하지만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 현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력 문제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수업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업무에서 배제했고 기간제 교사가 무조건 업무 담당하도록 안내를 했다라고 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애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결국엔 교사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교원단체는 학교의 역할인 교육 업무를 보육이 침해해선 안 된다며 돌봄 전용 인력과 공간을 마련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걸 침해하면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장했던 것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동댐 건설과 함께 50년 가까이 묶여있는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해제에 첫 관문인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지난해 이맘때쯤 환경부를 통과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전 지역 해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48년간 묶인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231.2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나 됩니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해제는 안동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제, 즉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자 첫 번째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과했습니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의 21.4%, 49.4제곱킬로미터로 기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이르면 1년 안에 용도 변경이 완료될 거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환경청에 이어 산림청의 심의, 농림식품부와의 협의가 지난 연말에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와의 협의가 진통입니다. 안동시가 신청한 용도 변경안을 보면 대상 면적의 84.1%, 지도상 초록색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완화합니다.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한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은 각각 4.1%와 7.1%,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자연녹지 4%, 그리고 규제가 가장 완화돼 용적률 100%에 1, 2종 근린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자연녹지는 0.7%로 제한적입니다. 월영교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런 용도지역 변경 외에 댐 주변 79개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변경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용도지구 변경, 즉 자연 취락지구 지정 여부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웬만한 개발 행위는 거의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는 79개나 되는 마을의 개발 제한을 푸는 게 최종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79개 오는 그대로 아마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개발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하류 지역의 오염물 배출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할 거예요. 반면 안동시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수용합니다. 다만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기반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안동시는 이달 말까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경북도시계획위원회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2대 등 장비 10여 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에서 불이 나 산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는 대구 달성군의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대형 산불 위험이 크다며 불씨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훔친 차를 몰고 지역을 넘나들며 경찰을 피해 달아난 40대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후 8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서 있던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청송에서 경찰 검문에 적발됐는데도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의성과 안동을 거쳐
40km가량을 도주했고 3개 경찰서가 공조해 추격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7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전기 설비 작업자로 사고가 난 곳에는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천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영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보건소는 증상을 보인 학생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고 학교에 식사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처분을 중단하라는 1심 결정에 불복해 대구시가 즉시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폐쇄 공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